권영주의 카슈타. 권영주의 카조타 최고 베스트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가야 될 땐 잘 나가고 잘 서야 될 때는 잘 선다는 바로 그 팀, 고스톱 팀. 모터타임스 박진우 기자와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스톱 팀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인기 절정 폭발 느끼고 계세요? 실감합니까? 아주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화제. 예. 그 방송을 듣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화제네. 좀 민망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정현 리포터는요? 전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아,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타볼 수 있으니까. 그거 네.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시승기 배틀, 어떤 차들의 전쟁을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는 박진우 기자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영 아닌 소영가. 죄송합니다. 하세요. 자, 미그나 고 스톱 고 이제 지금 고 타임이야, 고 타임. 예. 소영인 듯 소영 아닌 소영 같은 차.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이제 별걸 다 해요. 아주 깜찍하고 작은 외제차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 예능감 필 받았습니다. 그죠? 라디오 시승들이 점점 예능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소형은 소형차인데 국내 경차, 국산 경차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국내 경차보다 뭐 엄청 작은 건 아니고 그렇죠. 좀 비슷한 크기의 차를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뭐 됐는지는 뭐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다양한 소형 외제차 중에서 저희가 오늘 어떤 차를 골랐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잠깐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깜찍하고 정말 귀여워요. 이탈리아의 국민차로도 불리는 차입니다. 이탈리아 남자들 특히 좀 인기 많잖아요. 죄다 이 차 탑니다. 정말요? 네. 너무 뭔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국민차. 네, 맞습니다. 고양이 얼굴을 형성한 펠린 룩을 이어가면서 맹수 사자의 느낌보다는 아기 고양이의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방이 창이네요, 창. 네, 사방이 창이고요. 뭐 마치 우리가 오픈카를 타고 있는 듯한 어떤 개방감 주는 게 특징이고요. 아, 너무 좋아요. 이 모터바이크 느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주행하는 데 있어서 힘도 느껴지고요, 부드럽고요, 전혀 무리가 없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손쉽게 운전을 하기 편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뭐 딱 어떤 차다 아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들으면 압니다.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척 할 뿐이죠. 박준호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피아트 500과 이 푸조 208을 준비해봤습니다. 작은 차들이에요. 피아트 500. 한때는 뭐 칭퀘첸토. 네, 뭐 이렇게 불렸던 차고. 푸조 208. 2차종의 8번째 모델. 그렇습니다. 이가 이제 작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작은 차들 이거 경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왜 이게 경차 안 들어가고 소형차에 포함된 겁니까? 피아트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서는 실제로 경차급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차 취급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차 규격에 이 500이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비가 한 3cm 정도 바깥으로 더 크기 때문에 경차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너비가 1630mm군요. 네, 그렇습니다. 1600mm 이내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돼야 이제 경차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 경차 기준 논란은 계속 뜨겁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이 권석창 자동차 기획 및 서비스 단장 이름도 길어요. 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경차 기준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검토는 해보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답을 하고 왔어요. 자, 푸조 208.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가요? 푸조 208은? 푸조 208은 사실 저는 이 두 차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딱 봤을 때 크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청취자들이 아니 이거 두 개 왜 고른 거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기자님한테 왜 이 두 차를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었거든요. 이 차종 선정 누가 합니까? 제가 선정했습니다. 이거 왜 한 거예요? 일단은 두 차의 크기는 말씀대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 같은 경우에는 경차급이고 208은 소형차급인데 네. 두 차 모두 최근 이 수입차 업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소형차급의 차라는 점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두 차 작은 차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숫자로 된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저 피아트 500 한때 엄청나게 깎아줘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 전에 사람들이 막 불만 쏟아붓고. 네, 그래서 결국 2015년형 가격을 내려서 다시 한번 그렇죠. 판매 가격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피아트 카에슬러에 알베르토 몬디 차장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잠깐 하고 갔어요. 네. 자, 깜찍하고 예쁜 피아트 500대 푸조 208편 시작해 볼까요? 네, 깜찍한 외제 소형차 지나가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정말 예쁜데요. 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외관 배틀 스타트. 피아트 500 그리고 푸조 208 이렇게 두 대를 시승할 예정인데요. 피아트라는 회사가 이제 이탈리아 회사예요. 이탈리아의 국민차로도 불리는 차입니다. 네. 그리고 푸조 208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는 차이기도 하면서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푸조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아트 500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너무 귀여워요. 장난감 같아요. 이 차는 상당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눈길을 끄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팝아트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앤디 워홀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열광하는 차가 바로 이 피아트 500입니다. 국산 경차 정도의 높이. 네,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 경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차 규격에서 4cm 정도 더 크게 나옵니다. 단지 그 4cm 때문에. 전면을 보시면 이제 동그란 헤드램프가 또 인상적인데요. 예, 눈을 크게 꿈뻑꿈뻑 뜨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피아트 로고가 빨갛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깜찍해요. 빨간 코. 네, 루돌프 코고 그 옆으로 이제 크롬바가 들어가 있는데. 네, 마치 코 옆에 수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고양이 수염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 차가 노란 차가 있어요. 아주 노란 차.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피카츄. 네네. 그 캐릭터의 얼굴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옆모습 첫마디 귀엽다. 창문이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의 앞쪽 창문하고 뒷좌석의 창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요. 왜냐하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문이 없어요. 보통 투도어라고 부르는데 문 자체가 엄청 큽니다. 덩달아서 창문도 같이 커지고요. 커진 만큼 뒤쪽에 어떤 창문 같은 것은 반대로 이제 축소되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앞모습은 정말 귀여움의 극치라면은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조금 상반되는. 대신에 이제 크롬 장식을 좀 곳곳에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럼 트렁크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골프백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피아트 500 소비자들이 지붕에 루프 캐리어 같은 것들을 추가 장착해서 그 무슨 만화에서 이사 갈 때 약간 이렇게 지붕에 짐 싣고 조그만 차들이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적재 공간의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조 208 한번 외관을 살펴볼 텐데요. 확실히 남성적이고 이 램프가 펠린룩. 네, 그 고양이과의 눈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사자나 이런 맹수과의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는. 여기에 이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해서 우리가 대중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육각형? 좀 웃고 있는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눈은 매섭지만 가운데 그릴이 착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맹수 사자의 느낌보다는 아기 고양이의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 유리 정말 널찍하니 시야 확보가 확. 유리창이 크다 보니까 뒷좌석에 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리창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피아트 500에 비해서 확실히 길어요. 전혀 경차 같지 않고요. 그리고 바퀴는 다랑개비 모양의 바퀴. 오히려 바퀴 부분은 저는 피아트 500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지금 귀염성을 조금 넣기 위한 그런 요소인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휠을 좀 단순하고 재미없는 걸 넣지 않았을까. 뒷면 한번 살펴볼게요.
뭐 확실히 피아트 500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넓구나, 네, 크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범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와 있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범퍼를 좀 들어올리는 디자인은 스포츠카가 좀 많이 택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차 역시 작지만 좀 역동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고, 리어 램프를 호랑이 발톱으로 살킨 형태를 만들어서 좀 포인트를 줬고요. 근데 전 사실 램프 호랑이 발톱으로 긁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제 눈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푸조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펭귄 부리 같은 느낌이 좀 더 나고. 아무리 뜯어봐도 어디지? 푸조 208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문 열리는 소리가 피아트 500하고 달라요. 네, 묵직하게 딱 열리는 묵직하게 소리. 열리죠? 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좀 넓다고 그렇죠, 생각이 뭐 들거든요. 적재 공간이 최대치가 1152리터라고 해요. 2리터짜리 물통을 500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엄청 넓은 건데요, 그러면 네, 공간이. 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외관 비교해봤는데 김정은 리포터는 당연히 피아트 500이 좋았죠. 네. 외관은 당연히 피아트 500이 너무 예뻤어요. 예쁘죠. 네. 사고 싶었죠. 사실 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박준우 기자는요. 네, 저도 500이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귀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판정 내립니다. 디자인은 피아트 500 일단 승.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네. 2대0.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승기에서 사실 이탈리아 차가 처음 나왔어요. 네. 드디어 이제 이태리 차가 나왔는데 이태리 차는 이태리만의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준우 기자 몇 가지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명품. 그래서 이제 명품카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런 명품차, 그러니까 유니크하고 뭔가 독특한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래서 피아트의 500 같은 차들도 굉장히 그 유럽에서도 상당히 튀는 듯한 디자인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 리포터는 푸조 208에서 뭔가 이렇게 프랑스적인 그런 감성을 좀 느끼셨나요? 사실 프랑스의 감성과 향기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저는 와닿진 않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잘 안 나가서 똘레랑스.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너무 안 나가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건 없었어요? 뭐 독일 차에 비해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더 풍성하고 좀 다양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요. 우리 저 박진호 기자가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푸조 208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차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패밀리 룩은 좀 강화됐고요. 편의 장치나 내부 디자인 그리고 외관 스타일에서 굉장히 고급화를 이뤄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차보다는 약간 준 프리미엄에 준하는 그런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208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학생이 엄청 멋을 냈어요. 네, 정확하신 분석입니다. 중학생이 드디어 이성을 알고 엄청 멋을 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내부도 일관성이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내부 디자인 배틀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네, 내부 역시 각각의 매력을 따로따로 품고 있는데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피아트 500대 푸조 208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피아트 500 실내 내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뭐 첫인상 외관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엽고요. 정말 제가 집에 하나 디스플레이용으로 하나 이 차 가지고 싶은. 전반적으로 좀 귀여움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차에서 저는 제일 눈에 띄는 점이 그 색깔 톤 있잖아요. 너무 색깔을 잘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차들은 색깔적인 부분 되게 강조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페라리나 마세라티 역시 우리의 상징색이 이 색이다라고 불리는 색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페라리와 마세라티가 속해 있는 회사가 바로 피아트입니다. 의자가 지금 가죽 시트네요. 그렇죠. 네, 좀 고급스러워요. 뭐 이탈리아 하면 또 가죽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탈리아 차인 피아트 500에도 이탈리아 가죽장인의 어떤 느낌? 네. 이 경차지만 경차답지 않는 색깔과 또 소재 사용이 굉장히 돋보이는 차가 이 500입니다. 공간적인 면에서는 경차.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차 정도의 어떤 공간이다라고 딱 느낌이 들어요. 넓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는데, 네, 뒷좌석이 문제네요, 이거. 네,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은 조금 좁다
동그란,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동글동글. 요 끝부분이 약간 당구공 같은 모양이잖아요. 동그란 완전히 당구공 모양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끝 마무리가 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약간 허술한 느낌이 살짝씩 들거든요. 이탈리아의 악명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들이 지적됐었어요. 그런 단점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뒷좌석으로 어떻게 앉아요? 의자를 앞으로 뺄까요? 의자에 맞았어요. 힘들다. 전 좁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다리가 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가 뒷좌석에서 뒤를 이렇게 돌자마자 창문이 그냥 제 코앞에 있네요. 사고가 날 경우에 뭐 온몸으로 충격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난 뒷자리 못하겠어라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창문도 이거 뭐 비행기 창문 같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500의 뒷좌석은 없는 이만 못하다. 푸조 208 실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상반된 이미지. 네. 피아트 500은 깜찍깜찍 파스텔 톤, 푸조 208은 어둡고 침침하고 네. 전부 다 올블랙이네요. 올블랙입니다. 네. 좀 세련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 반대로 좀 칙칙하다라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남자, 그냥 꾸미지 않은 남성스러움? 지금 공간적인 면에서는 뭐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미안하다 할 정도로 푸조 208의 실내는 좀 넓고요. 공간 활용성이 있어도 500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들 볼게요. 확실히 버튼 수가 작아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인가요? 네. 네. 푸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앞창이 커서 그런지 뭐 시야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뻥 뚫리는 어떤 시원스러움. 네. 그리고 그 사이드미러 뒤쪽에 있는 유리까지도 이제 보이게끔 해서 옆면이 전체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하는 시야 그렇죠. 확보. 뭐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뭐 시야 확보가 불안하다 할 때 이런 차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빼놓을 수 없는 푸조의 파노라믹 선 네. 글라스 루프. 너무 좋아요. 사방이 창이네요, 창. 네, 사방이 창이고요. 뭐 마치 우리가 오픈카를 타고 있는 듯한 어떤 개방감 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유리가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첨단 소재인데요. 강도는 유리보다 세지만 투명하고 가볍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뒷좌석 한번 살펴볼게요. 네,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안락합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 경차와 또 우리나라 소형차의 중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머리에 닿는 걸리는 부분도 없고 네, 이 기울기는 사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 트렁크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뒷창문도 네. 확실히 넓어서 실제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이런 개방감에 이끌려서 뭐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탄 피아트 500은 정말 창문이 뭐 너무 작아서 답답했는데요. 네. 지금 그 창문에 2.5배? 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내부 비교해봤는데 두 분이 거의 뭐 데이트하는 분위기예요. 이건 뭐 저 내부를 좀 비교해보라 그랬더니 안에서 지금 소꿉장난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김정일 리포터, 내부는 자, 둘 중에 하나 결정합니다. 피아트 500이냐 푸조 208이냐 결정. 피아트 500. 피아트 500. 자, 박준우 기자는 결정. 208. 208. 자, 여기서 갈려요. 일단 그러면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왜 피아트 500이냐? 외관과 마찬가지예요. 네.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모든 게 여성들이 선호할 만큼 귀여운 디자인. 컬러풀한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일단은 그 선호 취향이. 아니, 촌스러운 컬러 말고요. 네. 파스텔 계통으로 너무 예뻐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이 부드러운 색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회색, 검정색, 흰색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컬러가 좀 들어간 이제 그런 취향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박준우 기자는 208. 왜요? 저는 약간 SF 영화나 소설 좋아하는데요. 네. 푸조 208 타면 그런 느낌 납니다. 우주선에 탄 같은. 우주선에 탄 느낌. 네, 그 아이콕핏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 그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특징이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피아트 500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을 그 500의 안에서도 좀 느낄 수 있게 피아트가 좀 신경을 썼어요. 우리 명품 백의 외장 컬러가 실내에 들어있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여성분들 백 보면 잘 알겠지만 이 바깥 디자인도 굉장히 상당히 그 패턴에 신경 많이 쓰죠. 그 안에 디자인도 사실은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을 이제 피아트 500에서 좀 받을 수 있었고요. 푸조 208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콕핏이라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8부터 좀 아이콕핏이라는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2008 네. 그리고 준중형 차인 308도 다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푸조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그 명품점 안에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루이 빈통이라고 통이 없는 네. 그런 감성도 그러면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요새 이제 208 들어서 이 푸조가 이 고광택 소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이 고급스러움 더 담아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리포터 뒷차서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좀 넓고 안락하면 좋을 텐데 사실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요. 뒷좌석으로 피아트 500 옮겨가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투도어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김정은 리포터가 이렇게 몸이 아담한데 뒷좌석이 조금만 좁아도 막 승질내요. 전체적으로 저는 실용성 좀 많이 따지는 편이라. 실용성. 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남자친구도 타야 되고 또 이제 맞아요. 또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도 태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감안했을 때 예, 역시 이제 뭐 푸조 208의 파노라마 썬루프 환호를 하시네요. 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늘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밤하늘 별도 보고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과 트렁크 어쨌든 작은 차에서는 우리는 실용성을 원하지만 작다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넓은 공간 그리고 적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그렇죠. 노력들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과연 이 두 차가 경차는 아닙니다만 소형차입니다. 이 두 차 매운 고추 같은 성능을 낼지 이 성능 배틀도 상당히 궁금해요.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총 배기량을 비교합니다. 피아트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1.4리터 멀티 에어 엔진이 탑재된 피아트 500의 배기량은 1368cc, 동급 최고를 자랑하는 1.6 EHDI 펠린 엔진을 장착한 푸조 208의 배기량은 1560cc, 배기량에서는 푸조 208이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부문 대결입니다. 피아트 500의 최고 출력은 102마력, 푸조 208의 최고 출력은 92마력, 피아트 500의 힘이 더 좋습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보겠습니다. 피아트 500의 최대 토크는 12.8kgm, 푸조 208은 23.5kgm, 최대 토크는 푸조 208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보겠습니다. 피아트 500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8km로 고속도로에서는 14km까지 향상됩니다. 푸조 208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8km로 고속도로에서는 21.3km까지 올라가는데요. 푸조 208의 연비가 높습니다. 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숫자로 본 성능과 직접 도로를 달리는 성능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도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죠? 김정은 리포터. 어느 네. 차부터 타볼까요? 아주 깜찍하고 너무 예뻐서 정말 제 마음을 쏙 뺏어간 차입니다. 피아트 500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피아트 500 시동 스타트. 피아트 500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조용한 편인 거는 같은데 네, 가솔린 차다 보니. 네, 근데 다른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조금 소음이 들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흡차음제라고 부르는 이 진동 소음을 흡수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의 차는 이제 마음껏 쓸 수 없다 보니까 뭐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좀 소음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요. 실내로 좀 침입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모터바이크 느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동차의 어떤 문화만큼이나 유명한 게 오토바이 문화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상당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러 좀 소음을 집어넣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럼 일부러 모터바이크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일부러. 네. 그런데 소음이 상당히 큰데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인 것만은 또 확실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손들리면 그대로 와요. 같이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락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도로의 굴곡 같은 것들이 그대로 좀 엉덩이에 좀 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에 주행한다거나 어떤 산길을 간다거나 해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사이드미러를 보는데요. 네. 사이드미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눈에 지금 돋보기처럼 너무 막 눈이 아파요. 어느 순간 봤는데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너무 가까이 했나? 이러고 딱 봤더니 아니네요. 네.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쪽거울을 둬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데 문이 좀 피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죠. 80에서 90까지 밟아보는데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힘이 딸린다든가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제대로 힘을 받고 팍 나가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살짝의 흔들림 때문에 속도를 더 내고 싶어도 조금 속도를 줄이게 되네요. 네, 어떤 소음적인 부분이나 흔들림적인 부분에서 속력을 더 낼 수 없다라는 불안감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 주행 모드를 한번 눌러봤는데요. 네, 일반 모드로 주행했던 거랑 조금 다른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죠? 네, 조금 더 소음이 들어오고요. 조금 더 묵직한데요? 네, 안정성에 있어서 스포츠 모드가 일반 주행 모드보다는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엔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주행 모드로? 일반 주행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밟았을 때 부드럽게 반응을 해서 딱 멈추는, 멈춰섰다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나가네요. 반응이 그렇죠. 즉각적으로 확 나네요. 가속 자체가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충분합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피아트 500 오토바이 같은 피아트 500 김정현 리포터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솔직하게 소감 한 말씀 시원하게 내뱉습니다. 네, 솔직히 오토바이 같이 하려고 그 소음을 일부러 막 들리게끔 했다는 거, 그리고 흔들림도 느껴지게끔 했다는,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좀 안정감이 있고 소음이 좀 없는 거, 그런 차를 선호하는 편인데 좀 솔직히 조금 시끄러웠어요. 약간 갖다 붙인 듯한 그런 변명 느낌, 그죠? 아니 진짜예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원래 시끄러운데 제조사가 오토바이 같은 그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갖다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네네. 그쪽에서 해명을 하긴. 그렇죠. 예, 약간. 네. 그냥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겁니다. 자, 박준우 기자는 어땠어요? 좀 달랐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 느낌이 있지만 가족이 말리는 바람에 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리만족을 좀 하지 않았나. 그래, 바이크 같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요. 알베르도 몬디 차장이 좋아하겠어요. 자, 피아트 500 엔진이 이게 배기량이 어떻게 되죠? 네, 1.4리터 가솔린 엔진 장착하고 있습니다. 102마력을 내는데 요즘엔 이제 터보 엔진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터보가 없고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탈리아 가보면 진짜 이거 친구체도 막 길에 흔하게 막 굴러다녀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역시 네, 제가 알베르토 몬디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인기 많냐고. 오늘 알차장만에 나와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차는 아주 감각적이고 뭐랄까 유니크하고 좀 스마트한 젊은 남자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이 500을 많이 타고 있고, 그 싱글 라이프를 좀 활발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에선 주차 공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도 척척 잘할 수 있는 작은 차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김정 리포터 멋진 이태리 남자가 머리 날리고서 피아트 500을 확 타고 갑니다. 네. 하면서 장미꽃을 탁 꺼내면서 탈래? 딱 그럼 탈 건가요? 그 사람한테 차가 너무 작을 것 같은데요, 저는. 머리카락이 막 천정에 다 정적이 나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머리를 날릴 수가 없는. 네.
자, 그렇다면 박진우 기자 한번 물어봅니다. 피아트 500 어떤 사람한테 추천합니까? 좀 뭐 젊은 남자들한테 어울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은퇴를 앞둔 멋진 어떤 교수님들 좀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제 막 즐겨야 되는 네.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작은 차는 우리는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큰 차를 선호하는데 외국은 이제 자녀들을 다 독립을 시키면 다시 작은 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노부부가 오붓하게 이렇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보기 좋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푸조 208 뺄 수 없죠. 달려봐야죠. 네, 이번엔 푸조 208도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푸조 208 시동 스타트. 푸조 208 한번 제가 직접 시동을 켜볼 텐데요. 디젤 차라. 조금 소음이 있죠? 있네요. 살짝 소음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계기판이 위치가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특이하죠. 저희가 2008 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것이 뭐냐면 앞유리창의 어떤 주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들인데 운전 중 계기판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안전운전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어가 밑으로 A로. 네, A죠. 네. D가 아니라 A였군요. 참. 맞습니다. 이 차 역시 MCP라는 기어를 채택하고 있어서 네. D가 없고 A로 되어 있고요. 적응할 때까지 사고 안 나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시승을 하다가 가끔 알고 보니 후진 기어에 놓고 내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푸조 208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속도 낼 때 한 번씩 인사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의 울컹거림들이 느껴지긴 해요. MCP라는 변속기의 특성 때문인데요. 변속이 부드럽지 않다, 매끄럽지 않다라는 좀 단점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 역시 지금 제가 신호 대기 중인데 네. 자동으로 이 시동이 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스템인데 푸조의 아이들링 시스템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도 이 반응이 굉장히 재빠른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시동도 되게 재빠르게 꺼지고요. 네.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와 동시에 다시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걸 때의 어떤 공백에서 오는 불편함을 좀 상당히 줄인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철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소형차 치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푸조는 이 프랑스 파리의 도로를 다녀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 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서 엉덩이에 오는 충격도 없고 차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이어서 그런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진동소음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막상 속도를 냈을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힘있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 MCP 변속의 어떤 울컥거림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이 원하는 속도에 이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행 성능 확보하고 있고 푸조 차의 또 특성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 코너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차체를 잘 받치고 나아간다는 점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208이라는 차는 도심에서 운전하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손쉽게 운전을 하기 편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8 달려봤어요. 사실 피아트 500하고는 같은 급으로 볼 수는 없죠. 직접 푸조 208 시승해보니 어떻던가요, 김정은 리포터? 네, 정말 같은 급으로 보기에는 조금 느낌이 확 달랐어요. 네, 확실히 푸조 208이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운전할 때 피아트 500은 제가 진짜 불안감이 너무 들었어요. 네, 208이 덩치가 좀 더 크죠? 네, 조금 더 큽니다. 가격은 또 어떻게 차이가? 가격은 500이 2,090만 원에서 2,390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208 같은 경우는 2,390에서 2,99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한 최저 300에서 최대 6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피아트 500이 좀 더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싼 편인데 그 예전에 지난해 그러니까 처음 출시됐을 그때 워낙 가격을 전문 용어로 이제 제대로 한 방 먹었기 때문에 거의 208보다 비쌌습니다. 그때 해머를 한 대 먹었어, 해머를.
208 엔진은 근데 디젤이었어요. 네, 1.6리터 엔진이고요. 1.6 디젤. 이 HDI라는 푸조의 대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터보차저가 붙어 있어서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변속기는 MCP 이런 거 아니죠? 변속기도 MCP입니다. MCP예요? 네, 수동을 기반해서 했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뛰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설 때 엔진 꺼지는 거, 에코 드라이브 이런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링 스탑 앤 스톱 기능인데 이 3세대예요. 지금 장착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2번의 변화를 거친 거죠. 매우 아주 기민하게 작동하는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성능이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바로 시동이 걸리는. 네, 푸조 따르면 한 0.5초 만에 시동이 바로 걸리고 꺼지고 한다고 하네요. 208 누구한테 추천하랍니까? 네, 요새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젊은 30대 초반,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이제 뭐 국산 준중형차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 가격 면에서 208과 그 차들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개성을 내가 더 중시한다면 이런 차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 이름 하나 되세요? 우리 안효문 기자라고 있어요. 아, 그분 돈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좀 멋을 낼 필요가 있는 친구여서.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오늘 시승한 두 차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 하나씩 꼽아줍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500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가격 설정을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가격에 걸맞는 어떤 상품성 여전히 확보 못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208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피아트 500 좀 더 살만한 매력 포인트를 갖춰라. 208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은 리포터. 저는 피아트 500은 내구성, 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푸조 208은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내부 디자인, 블랙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고급스러운 블랙인 어떤 그런 색깔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아트 500 흐물대지 말고 좀 단단해지고 네. 푸조 208 까매도 너무 까매타.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자,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주관적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개합니다. 피아트 500을 먼저 갑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78점 주겠습니다. 78점. 김정현 리포터 78점이요. 오, 78점. 동일한 점수가 한 차종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푸조 2008입니다. 2008 100점 만점에 몇 점? 81점 드리겠습니다. 81점. 김정현 리포터 80점. 80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피아트 500 대 푸조 208 156 대 161 푸조 208 승. 깔끔합니다. 몇 점 차이냐 이게? 5점 차이예요. 네, 네, 맞습니다. 5점 차이 났으면 사실은 우리 라디오 시승기에서 5점 차이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예요. 많이 차이 나는 많이 나는 거죠. 보통 뭐 1점 아니면 2점 이렇게 나거나 정말 어쩌다가 한 10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5점이면은 나름대로 그런데 뭐 우리가 5점 차이 났다고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박진우 기자께서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실 두 차를 좀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푸조에는 108이라는 이 500과 경쟁한 차가 있긴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브랜드에서 가장 작은 차를 비교해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싶어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아이코닉한 차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팀명 한 명 크게 외치셔야죠. 자, 부담스러워요. 자, 부담 가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 자, 달려!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 네, 수고하셨습니다.